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픽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텍스트의 크기에 따라 박스가 커지고 작아지는 이펙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내용은 텍스트 박스인데요. 텍스트 박스에서 적용되는 텍스트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는 스크립트로도 있긴 한데,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무거워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훨씬 가볍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펙트를 설치하고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펙트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치한 플러그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라고 이렇게 있고, 이 텍스트 박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기만 하면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요. 글자 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펙트 컨트롤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이펙트 컨트롤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드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라는 게 있고 스퀘어라는 게 있고 폴리곤이라는 게 있는데, 오토는 이렇게 글자를 넣었을 때 이 글자의 크기에 맞춰서 상하 좌우가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폴리곤은 다각형을 만들 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의 상자를 만들 때는 오토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여기 보시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익스펜션 같은 경우는 텍스트에서 바깥으로 커지는 정도 값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익스펜션 값을 크게 해주면 텍스트에서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요. 값을 적게 해주면 당연히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이 이렇게 10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좌나 우 상하를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개별적으로 영역을 다르게 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익스펜션 값이 동일하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익스펜션 값을 이렇게 좌우로 넓히거나 아래 위로 넓히거나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좌우 상하 동일하게 주는데, 이렇게 레프트 값이나 라이트 값을 다르게 이런 식으로 다르게 값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나 아래도 마찬가지로 한쪽만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얘를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투명도 값도 이렇게 적용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컬러,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블랙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랙바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운드 값 있잖아요. 이 상자의 둥근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키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운드 값을 이렇게 적용하고 나서 이 라운드 값을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냐 라이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한쪽은 줄 수도 있고 한쪽은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컬러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할 때도 보면 직선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원형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고요. 컬러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컬러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라데이션의 시작점과 끝점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타트점하고 엔드점의 투명도 값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아니면 불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더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의 테두리를 만드는 건데, 이 테두리 라운드 값을 일단 0으로 줄게요. 여기에서 테두리를 만들 때는 이네이블을 키게 되면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테두리가 바깥으로 좀 나가게 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익스펜션이 있어요. 익스펜션으로 이렇게 쉽게 바깥으로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컬러도 이 안에 있는 채워진 컬러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에 필 컬러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얘도 동일하게 얘와 같은 색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바깥에 있는 선만 남기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솔로를 켜주시게 되면 안에 채워진 건 없어져요. 그리고 스트로크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스트로크 두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트로크의 컬러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림 패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라인의 시작 지점과 끝점을 자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쉐입 레이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들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엔드점이 이렇게 50으로 돼 있다. 그리고 옵셋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키값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트림 패스는 이렇게 끄면 꺼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대시라는 게 있어요. 대시는 점 같은 거 만드는 거잖아요. 스티치 같은 형태 만드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네이블을 체크해주면 이런 식으로 점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 솔로도 꺼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점으로 만들었을 때 갭의 값을 조절을 해서 점과 점 사이 간격을 이런 식으로 넓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옵셋으로 얘를 회전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폼에서 여러분들이 위치값이나 회전값, 크기값들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매트에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가리거나 나타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능들이고요. 이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지금부터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가시면 되겠죠. 다음에 약간 응용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일단 텍스트를 여러분들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펙트에서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다시 적용을 해주죠.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이번에는 오토에서 얘를 이쪽에서부터 움직이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컬러를 제가 다른 걸로 바꿔보고요. 자, 일단 푸른 계열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요. 여기에서 이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키프레임을 잡지 않고요. 여기에 얘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값을 가지고 키를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폼에 가서 얘의 옵셋 값 있잖아요. 그래서 x와 y 값을 가지고 키를 잡는 거죠. 일단 x 값이 움직일 거니까 x에 이렇게 10프레임의 키를 잡아 놓고, 그리고 나서 얘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키를 잡아주죠. 그리고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들어올 때, 자, U를 눌러서 키프레임 보면 10프레임 동안 이렇게 잡혀 있죠. 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박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쪽에는 글자가 보이지 않고 이 박스가 움직일 때 여기에서 글자만 보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매트 있잖아요. 이 매트에 가서 채워져 있는 부분에서만 텍스트가 나타나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 안 보이죠. 그리고 채워져 있는 박스 안에서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프리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들 때는 텍스트 만들어 놓고 위에 박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매트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움직일 때 블럭 값을 적용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모션 블럭 값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죠. 그렇게 되면 얘가 블러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들어오는 형태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블럭 값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상자가 있고 상자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다 없애죠. 일단 다 리셋을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상자의 오른쪽만 움직이는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인디비주얼 익스펜션에 가게 되면 오른쪽 라이트를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라이트를 움직여서 키프레임을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의 라이트 일단 왼쪽으로 안 보이게, 글자가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라이트의 키프레임 설정하고 10프레임 갔을 때 얘는 0이 되게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U를 눌러서 여기 나오게 만들어 놓고요. 자, 컬러도 한번 바꿔 놓을까요? 컬러도 다른 컬러로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꿔 놓고, 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매트를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매트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고, 두 번째 있는 얘는 뭐냐면 채워져 있는 이 상자 있잖아. 이 상자에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얘 부분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투명한 형태로 바닥이 보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이미지를 제가 빼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보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보더가 적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두꺼운 형태의 보더를 제가 여기서 적용을 하나를 하죠.
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두께를 조금 더 이렇게 적용을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건 끌게요. 그리고 얘 컬러를 일단 구분이 되게끔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 놨을 때 지금 보면 얘를 체크했을 때 이 보더 값 있잖아요. 이 보더 있는 부분이 텍스트를 자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를 체크하게 되면 이 보더가 적용이 돼서 이 필 부분을 빼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기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다시 리셋 한번 해보고요. 얘를 사각형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컬러를 좀 다른 걸로 좀 바꿔 볼까요? 이렇게 바꿔 놓고 여기에 라운드 값을 주는 거죠. 라운드 값을 이렇게 주고 여기 부분을 직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을 직각으로 만들려면 왼쪽 아랫 부분을 이렇게 라운드 값을 없애주면 되죠. 자, 이렇게 없애주고 여기서부터 얘를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널 하나를 만들어줘야 돼요. 널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밑에다 주고 얘를 여기에다 페어런트 이렇게 시켜주고 스케일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자, 스케일 처음 부분일 때 0, 그리고 얘가 이렇게 커졌다가 원래대로, 그러려면 중간이 120 정도 할까요? 그리고 중간은 F9를 눌러서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 박스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텍스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